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잘못 만난 대가로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호의를 줬을 뿐인데 그 호의가 당연함이 되고 심지어는 권리인 듯 휘두르는 사람들. 한 번쯤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해준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잘해준 사람은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그걸 빌미로 우위에 서려 하지 않아요. 오늘 방송은 그런 인간관계의 신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분명히 당신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서서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상대는 여전히 잘 지내는 듯한데 나는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 이유도 설명도 없이 멀어지는 관계. 그 속에서 당신은 늘 혼자서 애를 태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해준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상대의 무례함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냥 둬야 할 사람을 지나치게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당신께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더는 반복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경희 씨는 친구 정숙 씨와 20년 지기입니다. 서로의 집안을 잘 알고 자식 이야기며 부모님 병원 일까지 나누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가깝고 따뜻한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경희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병간호며 식사며 병원 청소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왔습니다. 무려 2달이 넘는 시간 본인 남편 밥도 대충 차려주고 딸아이 학원 스케줄도 엉망이 될 만큼 모든 걸 제쳐두고 친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 남편이 회복되자 정숙 씨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없고 모임에서도 경혜 씨를 점점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니?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넌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다 해줬잖아. 그날 이후 경희 씨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구나.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잘해준 적이 있다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몫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사람을 돕는 게 무서워집니다. 내 마음이 틀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상처받는 걸까? 마치 고마움을 말하면 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사람을 바보처럼 보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호의는 권리가 아니고 사랑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용에서는 지나친 공은 원망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내가 잘해준 게 오히려 원망을 부른다니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함부로 내어줘선 안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정말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당신 곁에 남아야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건 요구뿐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순간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손 내미는 것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손을 잡아주는 대신 자신의 손을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 부탁한 김에 이것도 해줘. 그 정도 했으면 나도 좀 챙겨줘야지. 언뜻 보면 농담 같지만 그 말 안에는 뚜렷한 태도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 당신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 수민 씨는 딸의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고 어쩌다 연락이 닿은 옛 동창 미정 씨에게 사정 끝에 도움을 청했죠. 미정 씨는 흔쾌히 도와준다며 얼굴을 내밀었고 며칠 후엔 수민 씨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커피는 매번 공짜로 마셨고 심지어 가게 물건을 슬그머니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도와줬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아니었으면 지금 가게 문 닫았을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자신이 수민 씨 인생을 구해준 영웅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 뒤에는 수민 씨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고맙다고 한 말마저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수민 씨의 말에 그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 후로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던 일, 부탁 한 번에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진 기분이 드는 일. 진짜 도움이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저 손 내밀어 주는 일입니다. 거기엔 계산도 없고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도 당당한 사람은 그 도움을 잊어줍니다. 오히려 당신이 다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더 큰 기쁨을 느끼죠.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기억하되 드러내지 말고 은혜를 입었으면 잊지 말라. 이 말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말해주는 문장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반대로 손을 벌리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일 뿐입니다. 사람 사이의 진짜 인연은 거래가 아닌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돕는 그 사람의 말 속에 나가 많은지 너가 많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니까 도와준 거야 라는 말보다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라는 말이 진짜 위로입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주는 손인지 당기는 손인지 이젠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나눈다는 건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된 감정의 교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왠지 더 외로워질 때가 있죠. 말을 했지만 말이 아니라 공기 속에 떠돌다 사라져버린 느낌. 진주 씨는 그런 관계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미 씨는 반갑게 다가와 전화도 자주 걸고 밥도 함께 하자며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진주 씨도 기뻤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과거의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상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선미 씨는 늘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 집 형편, 시어머니 얘기까지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진주 씨가 조용히 요즘 나도 좀 힘들어라고 말하면 힘든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즐겁게 놀자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진주 씨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말을 들어줄 사람 하나 없어. 속이 타들어가는데 즐겁게 놀자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던지요.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구나. 한쪽만 쏟아지는 대화는 결국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가 자꾸만 허공을 치는 듯 느껴지진 않나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감정에도 귀 기울이길 바라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회피뿐이라면 그건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단향지우라 부릅니다. 향기만 맡고 꽃은 꺾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해주지만 정작 상대의 마음엔 관심 없는 사람, 언제나 자기 얘기만 늘어놓으며 공감의 얼굴을 한 채 자신의 짐만 덜고 가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결국 당신의 내면을 텅 비게 만듭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군가의 삶을 잠시 함께 짊어져주는 사람입니다. 그 무게를 짐작하고 그 고요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너무 오래 내어줬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묻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가만히 들어주고 한마디씩 같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걸어보세요. 말이 오가는 사이에 마음이 오가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불행을 위로하지 않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누구나 울고 싶을 때가 있고 어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더니 돌아오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 때는 더 심했어. 너만 힘드냐? 다 그래 살아.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걸 그 사람은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상민 씨는 직장을 정리하고 한동안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충격, 가족들에게도 내색하지 못하고 그저 웃는 얼굴로 버텼죠. 결국 너무 힘들어 오랜 친구 준호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작년에 집도 잃고 빚도 졌다. 너는 아직 집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 너무 약해 빠졌어. 상민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위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린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돌아온 건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자랑하듯 늘어놓는 말. 그 말 속에 상민 씨는 자기 아픔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힘들었다는 말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상대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 뿐입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슬픔 앞에선 입을 다물고 가슴으로 들어라. 아픔은 견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만의 무게로 존중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아픔을 비교받고 있다면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지나친 간섭이고 무례한 판단입니다. 불행을 위로하지 않고 그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얹는 사람. 그건 감정의 침입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자기 이야기를 들이밀며 당신의 상처를 덮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아픔을 함부로 재단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며 치부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남이 대신 져줄 수도 남이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만의 언어로 말해질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그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사과는커녕 당신 탓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 무심코한 행동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을 탓합니다.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냥 농담이었잖아. 그 한마디에 내가 느낀 슬픔은 순식간에 오해나 과민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은주 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자신에 대한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대놓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아이 성적을 비교하며 웃음 섞인 말로 조롱하던 그 친구. 은주 씨는 조심스럽게 그 말 조금 상처였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 너무 민감하다. 그런 거에 기분 상하면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 은주 씨는 그 자리를 웃으며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이후의 태도, 모든 것이 내가 틀렸다는 느낌을 그녀에게 안겨주었으니까요. 사과가 필요한 순간에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정적으로 방어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잘못했다는 말보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라는 말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죠. 하지만 의도보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독이는 게 사람 사이의 기본 예의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아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고통은 몸의 병보다 더 깊다. 그 아픔 앞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사과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내 마음에 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담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돌려치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오해하냐고 항변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내가 오버한 걸까? 스스로를 탓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당하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무서운 건 그 사람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건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에 남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해줬더니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의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도움을 기회로 삼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불행을 위로하기보다 평가하는 사람, 사과 대신 탓을 먼저 하는 사람. 이 5가지 신호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 때 그 관계는 서서히 고장납니다. 그 고장은 소리 없이 스며들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나죠. 민영 씨는 자신이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걸 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2아이를 키우며 오랜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며 외로움을 견뎌왔습니다. 그 중에서 미영 씨라는 친구는 항상 민영 씨에게 언니처럼 굴며 조언도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었죠. 민영 씨는 그게 너무 고마워. 언제나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숙였고 의견이 달라도 항상 맞아 하며 자신을 눌러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영 씨가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게 되었고 조금씩 삶의 여유가 생기자 미영 씨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너 요즘 변했어. 너 이제 나보다 잘난 척하는 거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미영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민영 씨를 은근히 무시했고 만나면 뭔가 부족함을 찾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방에서 만든 제품 중 하나를 친구에게 선물했을 때 미영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원래 그런 거 못하던 애였잖아. 그냥 내가 해주던 대로 살지 그랬어. 그 말 한마디에 민영 씨는 자신이 5년 동안 어떤 관계 안에서 얼마나 작아져 있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은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처음엔 분명 따뜻했는데 왜 끝은 이렇게 싸늘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도와주는 나를 좋아했던 것이지 민영 씨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땐 너를 품어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나보다 잘나면 난 널 질투해. 이게 바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거쳐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축하해주기보다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변화와 성장을 기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친구란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내 슬픔을 나누어 짊어져주는 사람이다. 그 기준으로 보면 당신 곁의 사람들은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인맥일 뿐일까요? 이제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놓아줄지를. 관계를 잘라내는 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사려 깊은 결정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했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지혜이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